하반야 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법사를 맡게 된 서영화 전공의 김지희 교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저의 강연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각 원장 스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의 전공이 현대미술이기 때문에 그 현대미술에 어떻게 불교가 스며들었는가를 저의 작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개는 선생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해주셔가지고요. 예,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작업을 이어오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해외에서도 저의 작업 활동을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수 있을까를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제가 올해부터 저희 동국대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현대 미술을 통해서 제가 미술의 현장과 학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내려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부터도 열심히 전업 작가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이 제가 사랑하는 저의 모교에서 학생들한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수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저의 프로젝트는 두 가지인데요. 이 제가 진행을 했던 이 프로젝트들을 불교 영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남에게 두루 베푸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 출발점이자 자비심의 실천행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진행했던 나눔의 회화라는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눔의 회화라고 명명되는 프로젝트는 2020년 10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OCI의 미술관 기획전 깍지라는 그룹전에서 제가 선보였던 벽화 작업입니다. 사실 이 회화 프로젝트는 전업 작가라는 것은 항상 어떤 프로젝트성 팀보다는 개인에게 굉장히 좀 집중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되게 저한테는 좀 중요하고 특별했던 이유가 이 그룹전의 이름이기도 한 깍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명의 작가가 서로 깍지를 끼듯이 협업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 미션을 달성하는 그런 기획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본명은 김지희지만 지희킴이라는 작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박경종 작가라는 작가분과 함께 제가 팀을 이루게 됐고요. 우리가 어떻게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이 팬데믹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어요. 굉장히 팬데믹으로 지쳐 있었던 미술을 사랑하는 관객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중앙에 있는 작품이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나눔의 회화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전경이고요, 미술관에. 요 이제 그 나눔의 회화만 따로 편집을 하면은 약간 이런 전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높이가 6m에 가까운 이런 커다란 벽화고요. 지금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회화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은 자작나무 30에 30cm 정도의 작은 크기 194개로 이루어진 벽화입니다. 디테일은 약간 요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6m에 달하는 거대한 벽화를 저와 다른 파트너 작가님과 함께 채워나가고 저희의 그림으로 나간 다음에 이 30cm, 30cm 하나하나의 194개의 조각을 분리해서 팬데믹으로 지쳐 있었던 관객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너무 현대미술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너무 관심도 많으시고 예전에 비교해 봤을 때 하나의 작가들의 작품을 컬렉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작가들의 생각과 행위가 불교 용어인 보시와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하나의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디테일들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나누어져 있는 거 다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였지만 이것이 194명에게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작업실에서 제작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은 미술관 벽에 이런 회화를 위한 자작나무 194개를 우선 설치하고요. 저랑 그 다른 파트너 작가님이랑 열흘간 미술관에 출퇴근하면서 벽화를 하나하나 완성해 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물을 뭐 물감이라든지 다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리프트도 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혼자 하는 작업에 익숙하다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거대한 화면을 채워나가는 것은 저한테 일련의 도전이다,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요렇게 다 지금 194개로 미술관에서 나누어진 자작나무 합판을 시공을 좀 먼저 해 주셨고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벽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스튜디오에서 개인 작업실에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작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너 작가와 함께 이 도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작업의 속도는 또 어떻게 맞출 것인가, 어느 부분을 누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조율을 맞추는 과정 또한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날이 갈수록 완성이 되는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때 리프트를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벽화를 완성해 나가면서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우리 벽화를 얼마나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 하는 부분이 사실은 조금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트너 작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완성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벽화가 열흘이 지나고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194개의 조각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나누어질 것인가 또한 저희에게는 커다란 실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무작위로 뭐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정말 원하는 관객한테 저희의 조각이 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4개의 자작나무 화판을 다 이제 그 벽에 부착을 하고 남은 조각으로 추첨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위에다가 저의 드로잉으로 또 이 추첨통에 많은 관객분들이 조금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일종의 추첨통을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보실 수 있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첨을 하시면 하나의 조각을 가지게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조각을 가질 수는 없었고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그 관객한테 돌려주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무려 3대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힘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저한테 뜻깊었던 또 의미가 있었던 일들은 그 추첨을 받은 이제 개인정보에 다 동의를 받고 만약에 원하시면 전화번호와 이제 받아보실 주소까지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뒷면에 저희를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관객분들이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렇게 가닿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동력이 되었었습니다. 네,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제 지인들도 많이 추첨을 해 주셨고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많이 와줘서 제가 굉장히 힘을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추첨도 다 하고 194명의 관객분들도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말이 194개지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걸 이제 다 벽에서 철거를 하고 미술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포장재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자 박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개별 표장을 하고 그 받은 주소로 모두 발송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 나눔의 회화에 저희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 보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하나하나의 뒷면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뒷면을 보시면 이게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194개 중에 어디쯤이다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개 중에 67번째 조각.
그리고 저와 다른 작가님의 서명을 함께해서 정말 작품 하나를 소장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설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인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이어서 재밌었습니다. 예, 이게 디테일이고요. 하나의 조각에. 이제 또 붙어 있을 때랑 그것이 거대한 벽에 붙어 있을 때랑 하나의 조각으로서 우리 앞에 왔을 때는 또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게 어디 있었던 거더라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서명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발송했으니까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많은 조각들을 받은 관객분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저희를 태그해 주시면서 또 하나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보시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받았어요. 너무 정말 아트 피스 하나를 작품 하나를 컬렉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멘트 같은 거랑 같이 인스타그램에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웨이브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끝이 아니라 퍼져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아트 프로젝트구나 하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저의 프로젝트는 중국 당나라 인제 선사의 범어인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용어를 두 번째 키워드로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 약간 소심하다 그럴까요? 굉장히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늘 제가 어느 자리를 가든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곳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이 수처작주 입적해진이란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환경에 놓여졌을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놓고 있는 이 용어를 가지고 와서 또한 제가 일본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것도 벽화인데요. 제가 2020년 2월 1일부터 1월부터 2월 말까지 도쿄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살짝 낯서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작가에게 사실 작가는 좀 많은 사람들의 후원, 여기서 후원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후원도 있지만 저는 정서적인 후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두를 후원하는 굉장히 아티스트한테는 필요하고 또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 도쿄의 시민들과 함께 어떤 작업 활동을 하고 그분들과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도쿄에 머물면서 진행을 했던 도쿄의 시민과 함께 진행했던 벽화 프로젝트를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제가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긴장이 더 되고 위축이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해외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 용어를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누구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쿄의 시민과 함께 어떤 협업 작품으로 어떤 공간에 벽화를 또 그려 넣었거든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공간은 제가 머물렀던 도쿄의 스미다구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지역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셨던 어떤 분의 스즈키상이셨는데 그분의 낡은 가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오래된 자동차의 부품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셨던 가게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고
하고 이제 아드님께서 이 공간에 새로운 무언가를 해 보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잠깐 비어 있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쿄에 갔을 때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그 레지던시 스텝이 "이분한테 꼭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를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네 저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하얀 벽에다가 뭔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시 스텝을 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온 작가지만 도쿄의 어떤 사람들과 제가 주인이 돼서 시민분들과 여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데 스즈키 씨에게 좀 말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제가 이 공간을 쓰고 여기에서 전시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관이고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이 문어를 그렸는데요. 이게 이제 가게 벽화 작업 전 내부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업종으로 바뀌기 전에 쪼끔은 산만한 모습이었는데 이거를 너무나도 협조를 해 주시면서 다 치워 주시고 저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자리를 흔쾌히 내 주셨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저도 한 3 일간 여기에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드로잉적인 회화를 완성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는 주인으로서 심리적인 주인이지만 무언가를 진행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레지던시 스태프한테 제안을 드려서 제가 주최하는 어떤 드로잉 워크숍을 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너무나도 흔쾌히 또 받아들여 주셔서 이게 이제 그 제가 머무는 동안 시민을 모집하는 포스터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온 뭐 김지희라는 작가가 "드로잉 워크숍을 열려고 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좀 참여를 부탁한다." 이런 내용의 포스터입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피카소처럼 유명한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아 얼마나 또 모여 주실까.' 쪼끔 우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부터 뭐 그다음에 마지노선은 없습니다만 시니어 분들까지 함께 저는 드로잉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떻게 드로잉, 시각 예술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인 참여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잘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한번 드로잉이라는 시각 예술의 언어로 나누어 보고 그것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펜이나 뭐 색연필뿐만 아니라 재료를 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욕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색연필, 마카, 스티커, 색지, 도장, 스탬프 등등 조금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분들도 쉽게 자기의 어떤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제안을 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참여자들의 드로잉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고 아무래도 미술 선생이다 보니까 조금 사실 미대생들한테도 이렇게 종이 주면서 "한번 뭐 그려 볼래?" 하면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일반 분들이 이걸 얼마만큼 따라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오히려 미대생들보다 훨씬 더 자신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재료의 사용이라든지 주저가 없으세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면들은 또 제가 그런 참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배웠던 에너지고 배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끊임없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제 워크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그렸는지,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여기에 오신 분들도 다 타인이거든요. 이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그림, 드로잉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참여자들의 드로잉을 어떻게 하면 제 벽화와 함께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좀 고민한 부분이었고, 이런 식으로 인스톨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스즈키 씨가 3일간 또 이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벽화 그리고 이 참여자들의 드로잉이 3일간 도쿄 시민들을 위해서 전시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드로잉이라는 그리고 시각 예술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성 참여자들과 하는 협업이었고, 역시 개인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머무는 동안. 그런데 저는 그런 새로운 환경은 예술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들, 전혀 다른 언어가 저한테 그런 영감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감각을 일깨우고, 그것이 저에게 또 굉장히 새로운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영감들을 제가 어떻게 도쿄에 머무는 동안 머물게 되었는지를 좀 몇 점의 드로잉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번 수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새로운 어떤 공간, 뭐 나라, 도시에 가면 화방을 먼저 가보는 편입니다. 제가 늘 한국에서 썼던 물감이 아니라 뭐 전혀 다른 브랜드라든지 전혀 다른 어떤 종이라든지 그런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탐험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정말 운 좋게 저랑 딱 맞는 게 있으면 전 그걸 계속 쓰기도 해요. 그런 발견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그 도쿄에서만 판매하는, 제가 종이샵을 갔어요. 왜 아시다시피 그 일본은 굉장히 전통 종이 막 요런 것도 발달이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좀 제가 이렇게 만져도 보고 색깔도 이렇게 좀 골라보면서 거기에서 구입한 역시 안료와 물감으로 제작한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조금 늘 저는 불교 중에서도 저는 좀 손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불화라든지 그런 어떤 제스처들, 거기에 현대적인 제 어떤 해석을 곁들인 어떤 드로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조금 이땐 특히 좀 손에 되게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손이 나타내는 감정들, 순간들, 제스처들을 잡아채어서 저의 드로잉으로 해석한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도쿄에서의 2개월은 사실은 3개월이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딱 그때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제가 빠르게 한 달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이 아직도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 어쨌든 저는 2달을 조금 굉장히 좀 알차게 보내고 싶었고요. 특히 제가 가진 재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저는 현대미술의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 혹은 선한 영향력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들, 생각들, 능력들을 저의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또 서울에 들어와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가구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가구 매장에 제가 일본에서 제작한 드로잉들을 이렇게 전시를 했었다. 이 순간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